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봤었거든요. 간단한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여러 가지 검사 그리고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교 앞으로 조교 인사하세요. 반갑다고 손을 흔드는군요. 테디가 나온 이유는 다리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후방전이 검사는요, PDT라고 해요. Posterior Draw Test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누워서 다리를 구부립니다. 구부리고 힘을 쭉 빼요. 그리고 검사자가 발등에 앉아서 뒤로 눌러요. 이게 휙휙휙휙 뒤로 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레이드 1은 0에서 5mm, 그리고 그레이드 2는 5에서 10mm, 그레이드 3는 10mm 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늘리면은 우리가 양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후방 전이 검사가 됩니다. 이 영상은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방 처짐 사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후방 처짐을요, 세그라고 해요. 세그. 다른 말은 세깅이라고 하는데 후방 처짐 사인이 있고 후방 처짐 테스트가 있거든요. 먼저 사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똑바로 누워요. 자, 조교 누워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한쪽 다리 구부려요. 무릎도 또 구부려요. 구부려서 자 이렇게 해서 가만히 힘을 빼봐요. 가만히 힘을 빼면 요 경골이 대퇴골에 비해서 뒤로 밀리면은 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부렸을 때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이 약간 뒤로 처져 있어요. 처져 있으면 이걸 우리가 양성이다. 후방 처짐 사인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쉽죠? 후방 처짐 사인이다. 양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검사가 됩니다. 테스트인데요. 그래서 후방 전이 검사는요, 이건 우리가 동적인 검사죠. 동적으로 막 밀어보는 거죠. 밀어! 근데 후방 처짐 테스트 검사는 우리가 이거는 정적인 검사가 돼요. Posterior Sag 테스트는 정적인 검사다. 그래서 이것은 민감도는 높지 않아요. 민감도는 높지 않은데 특이도가 높은 그런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후방 처짐을 이렇게 누워 있어요. 자,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그리고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있는 거예요. 누워서 구부린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침대에 똑바로 누워서 고관절, 슬관절을 80도 정도 구부리게 되고 검사자가 환자의 발을 잡아요. 발을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체적인 근육이 이완된 것을 확인해야 돼요. 아, 전체적으로 힘을 다 뺐군요 라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이상하다. 어디가 이상할까요? 여기가 처져 있어요. 약간 이렇게 처져 있는 거죠. 처져 있으면 이거는 테스트의 양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무 쉽죠?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후방 전이 사인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지면에 발바닥을 붙이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검사가 되겠고, 요거는 이렇게 먼저 발을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쪽이 처지게 되면은 후방 처짐 테스트 양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에 만약에 무릎을 좀 다쳤다 그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무릎이 앞을 만져봐요. 경골 앞쪽에 조면부라 그러거든요. 만져봤을 때 좀 뭔가 뒤로 처져 있으면 이런 검사를 해봐요. 가만히 누워서 양쪽을 비교를 해보고 가만히 이렇게 90도 꺾는 자세 있죠. 이걸 테이블 탑 자세라 그러죠. 테이블 탑. 이 자세에서 이렇게 뒤로 처지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보면은 우리가 양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퇴사두근 능동 검사가 있습니다. 쿼드리셉스, 그죠? 대퇴사두근 액티브 테스트. 그래서 이거를 대퇴사두근에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퇴사두근의 능동적인 수축력으로 경골을 전이시키는 역동적인 검사가 돼요. 대퇴사두근의 수축력의 벡터를 경골의 전방 전이력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한 검사가 됩니다. 대퇴사두근 역동 검사는 장점은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요. 정확도가 아주 높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자에 따라서 민감도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병에 기치가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또 신장 이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손상이라든지 이전 수술, 병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워요. 다 누워서 합니다. 구강 10주년대는 누워가지고 구부리죠. 구부려가지고 무릎을 구부립니다. 구부려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후방 처짐 사인이랑 똑같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누워가지고 원이 경골부를 잡아서 고정을 시킵니다. 잡아서 고정시키고 그리고 발을 뻗어보세요라고 해요. 발을 앞쪽으로 밀어보세요라고 해요. 밀어봅니다. 발을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밀어보게 되면 그랬을 때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하죠. 수축을 하면서 발을 밀어주는데 그런데 중력에 의해서 후방으로 전이 됐던 경골이 전방으로 앞으로 나오는 것이 느껴지면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이건 당연히 정상이에요. 안 쳐져 있으니까 여기 힘을 줘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여기는 파열된 부위는 여기를 힘을 주면 앞으로 나와요. 힘을 주면 나와요. 이거 상당히 좋은 검사예요. 이렇게 해보면 나오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이것에 우리가 양성이다 그러면 역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검사 쉽죠? 후방전이, 후방처짐 사인, 후방처짐 테스트, 그리고 대퇴사두 능능검사까지 다 해보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외래에서는 이런 검사들을 다 해보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환자분들도 막 아파하고 그리고 힘들어 하는데 이런 검사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빨리빨리 합니다. 빨리빨리 이것도 빨리 이것도 빨리빨리 이것도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보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은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검사만 딱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보존적 치료. 자,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생각보다 자연 치유력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 그러면 활액막에 비해서 잘 쌓여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중슬부 동맥이라고 그러죠. 미들 제니큘러 아트리 중슬부 동맥으로부터 원활한 혈액을 공급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연 치유력이 높습니다. 보존적 치료는요, 융이라는 선생님과 쉘브른이라는 선생님이 급성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77%에서 88%까지는 녀석성이 회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죠. 거의 80%까지는 회복이 됐다는 거죠. 10명 중에서 8명, 5명 중에서 4명은 회복이 됐다. 특히나 급성 후방 십자인대 단독 파열에서는 보존적 치료했을 때 좋은 적응증이 된다고 융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죠. 생각보다 괜찮아요. 급성으로 다쳤을 때 후방 십자인대 단독 파열 생각보다 또 MRI상에서 괜찮다 했을 때는 그냥 보존적 치료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보존적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조기를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방깁스만 하는 경우도 있고 통깁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통깁스를 하게 되면 3주를 하게 돼요. 3주를 하게 되는데 좀 뻑뻑하죠. 힘들어하고 환자분들도. 그래서 통깁스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좀 통깁스를 잘 안 해요. 워낙 불편해하고 환자분들이 뻣뻣해지고 아파하기 때문에 굳을까봐.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로 통깁스를 좀 안 하는 추세이긴 한데 근데 또 정석적으로 보면 후방 십자인대는 3주 고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조기는 한 6주 정도를 하게 됩니다. 6주 정도를 또 하게 돼요. 통깁스 3주 하고 난 다음에 6주를 해주면 총 9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후방 십자인대 보조기만 처음에 6주를 하는 경우도 있죠. 6주 정도 합니다. 2개월, 3개월까지는 하진 않고 보통 한 6주 정도 보면 되겠죠. 보조기 착용이 끝나고 나면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MRI가 중요한데 MRI상에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단독 파열이에요. 그리고 이학적 검사에서 10mm 이하로 밀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수술을 안 하고 보존적 치료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불필요한 수술은 피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7에서 8mm 정도 밀린 거예요.
10mm가 아니라 7에서 8mm 정도 밀리는 파열이고 후방 십자인대도 완전 파열이고 동요가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좋아지는데 환자분들에 따라서 민감하게 느끼고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쩍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과서적으로 10mm 이하면 수술 안 한다 라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10mm 이하지만 불안정하면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가 밀어봤을 때는 7에서 8mm가 나오지만 검사를 할 때 환자분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밀리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힘을 주면은 이 후방전이 분사해서 10mm가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마취를 하고 보면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꼭 10mm 이하면 수술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여러 가지 검사 보온적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는데, 영상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듯이 테디가 열심히 나와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고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영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십자인대는 전후외측 가닥이 중요합니다. 이 굵은 거예요. 그리고 후 내측 가닥은 좀 가늘어요. 전후외측이 중요합니다. 뒤에 보면 상당히 굵죠. 상당히 굵어요. 활액막이 쌓여있기 때문에 파열된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방 십자인대는 역할이 많아요. 앞도 잡아야 되고 좌우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파열이 많이 생기고, 파열이 되게 되면 활액막이 안 쌓여져 있기 때문에 다시 힐링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하지만 후방 십자인대는 활액막이 쌓여 있고 그리고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파열돼도 다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위치가 중요한데요. 또 중간에서 파열되기도 하지만 위쪽에서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열되면서 동반선상이 많이 생기죠. 내측 측부인대가 파열되기도 하고 외측 측부인대가 파열되면서 후해방인대 손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연골 파열까지 같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동반선상을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요. 후방전이 검사입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 뒤로 밀어보는 거예요. 그레이드 1, 2, 3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에 봤던 영상인데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해서 밀어봅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이냐 2냐 3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적인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죠. 후방 처짐 사인입니다. 세그 사인인데요. 무릎을 90도 했을 때 어때요? 경골이 뒤로 밀렸죠? 꽤 많이 밀렸어요. 꽤 많이 밀렸어요. 이거 검사는 간단합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랬을 때 경골이 뒤로 처지게 되면은 양성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파열되면 경골이 뒤로 밀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들어가 보이나요? 후방 처짐 검사입니다. 90도, 90도 해주는 거예요. 고관절 90도, 무릎 90도 했을 때 뒤로 처지게 되면 양성이다 라는 건데요. 무릎을 구부립니다. 처져 보이죠? 벌써 처져 보여요. 후방이 파열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경골이 뒤로 이동하게 되죠. 뒤로 이동하게 되면은 외부적인 피부 함몰이 생기게 됩니다. 피부 함몰이 생기면서 연부 조직이 들어가 보이죠. 뭔가 들어가 보인다는 거죠. 중요에 따라 처지는 거예요. 이 검사할 때는 반드시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고 봤을 때 처지는지 안 처지는지를 봐야 되는 중요한 검사가 되겠죠. 이렇게 처진다는 거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방 처짐 사인과 후방 처짐 검사를 같이 해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퇴 사두근 능동 검사입니다. 쿼드리셉스 액티브 테스트.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여기 발을 잡고 힘을 줘보라고 해요. 발 차보세요 라고 하는데 차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사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요. 그 다음에 걸터 앉아요. 걸터 앉아서 차보라고 하거든요. 잘 차야 돼요. 환자분들이 잘 못 차는 경우가 많아요. 차죠. 찼을 때 앞으로 약간 나가나요? 나가죠. 왜 그러냐 그러면 파열이 되게 되면 뒤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힘을 주게 되면 대퇴사두근 수축이 생겨요. 대퇴사두근 수축이 생기면서 정강이 뼈가 앞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퇴사두근 능동검사 양성이 되고
구강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검사도 상당히 유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구강 십자인대 파열된 분들이 친구들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이 검사를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테디야, 많은 도움이 됐어? 도움이 됐으면 박수 좀 쳐봐. 도움이 많이 됐나 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